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단기 반등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분명히 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폭등했고 코스피는 7,000선을 단숨에 회복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구글, 정확히는 알파벳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커졌고 유가 상승과 관세 이슈, SK하이닉스 ADR 약세까지 겹치면서 장 초반의 뜨거운 매수세가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출발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부족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증시의 정확한 상태입니다. 반도체는 너무 많이 빠졌고 외국인은 다시 전기전자 업종을 사기 시작했으며 미국 반도체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 묻고 있습니다. AI 투자는 정말 계속되는가? 메모리 수요는 진짜 살아있는가? 구글과 인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이 반등을 숫자로 증명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재용, 최태원, 이혜진이 미국에서 젠슨 황을 만나는 이 초대형 AI 회동이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의 새로운 재평가 신호가 될 수 있는가?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국 증시의 흐름과 이유, 7월 반도체 이슈, 삼성전자의 단기 전망과 시나리오,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렸고 한국 증시는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반복되는 이상한 시장이 됐습니다. 좋은 기업을 들고 있는데도 계좌는 계속 출렁이고 분명히 AI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하루 만에 무너지고 반등이 나오면 또 놓칠까봐 조급해지는 장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단순히 오늘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왜 올랐는지입니다. 그리고 왜 못 버텼는지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급등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급등, 한국 반도체 수출 호조, 낙폭과대 저가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전기전자 매수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힘이 약해진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알파벳 실적을 앞둔 확인 심리, 중동 리스크와 유가 부담, 관세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하이닉스 ADR 변동성이었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단순한 반등장이 아니었습니다. 7월 반도체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다시 방향을 고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모처럼 3대 지수가 모두 강세였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이 모두 올랐고 특히 시장의 중심은 다시 반도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12% 넘게 급등했고 샌디스크는 14% 넘게 폭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뛰면서 최근 무너졌던 반도체 투자 심리를 강하게 되돌렸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최근 시장을 가장 강하게 짓눌렀던 공포가 바로 메모리 피크아웃이었기 때문입니다. AI 수요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른 것 아니냐, 반도체 이 추정치가 이제 내려가는 것 아니냐,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이면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도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미국 메모리주가 한꺼번에 급등하자 시장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업황이 꺾인 걸까? 아니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걸까? 오늘 북내 반도체 반등은 바로 이 질문 변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시장의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고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이슈도 부담입니다. WTI 유가는 84달러, 85달러 부근까지 올라왔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뉴스만으로 기술주가 크게 눌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장은 전쟁 뉴스보다 반도체 반등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유가보다 실적에 더 반응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보다 AI 투자 심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은 나쁜 뉴스에만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실적, 낙폭 과대, 강한 수출,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도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포만 보던 시장에서 다시 실적을 보는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알파벳 실적입니다. 알파벳 실적은 단순히 구글이라는 한 기업의 실적이 아닙니다. 이번 알파벳 실적은 AI 투자 사이클 전체를 확인하는 첫 번째 핵심 이벤트입니다. 시장은 알파벳의 매출과 순이익도 보겠지만 진짜로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AI 설비 투자입니다. 지난 분기 알파벳은 2026년 AI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그 투자 계획이 유지되는지 상향되는지 아니면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삼성전자 투자자가 알파벳을 봐야 하느냐?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져야 서버용 B램이 필요합니다.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HBM이 필요하고 고성능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낸드, 기업용 SSD, 서버용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알파벳이 AI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하면 삼성전자의 수요 논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알파벳이 AI 투자 속도 조절을 말하면 오늘 반등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매물이 나온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반도체 급등을 보고 따라 샀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투자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알파벳 실적을 보고 가자. AI CAPEX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가자. 구글 클라우드가 진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자. 최근 반도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은 실적 숫자 자체보다 앞으로 AI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돈을 얼마나 더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 직접 연결됩니다. 알파벳이 AI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반도체 장비주에도 수급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투자 속도 조절이 나오면 반도체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완전히 밀어붙이지 못한 겁니다.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5% 넘게 급등했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안 사면 놓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개인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공포와 포모가 하루 만에 바뀝니다. 하지만 오늘의 수급을 보면 단순 포모 장세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전체로도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팔았습니다. 기관도 일부 업종에서는 매물을 냈습니다. 이 구도는 중요합니다. 개인은 반등이 나오면 불안해서 팝니다. 외국인은 낙폭이 큰 반도체를 다시 봅니다. 이 흐름이 하루짜리인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 정상화의 시작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수급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금융투자 매물입니다. 장 후반 지수가 밀린 데에는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선물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장 초반 강하게 오르더라도 장 후반에 매물이 나오면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반도체 급등과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반영됐지만 오후 들어 알파벳 실적 확인 심리와 금융투자 매물이 겹치면서 지수의 비심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단순히 상승했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반도체 저가 매수는 살아났습니다. 외국인 전기전자 매수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시초가보다 종가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후방 밸류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첨부해주신 7월 반도체 일정을 봐야 합니다. 7월 23일 새벽에는 구글, 즉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7월 24일 새벽에는 인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7월 29일 오전에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7월 30일에는 정말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새벽 3시에는 미국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새벽 5시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옵니다. 오전 10시에는 삼성전자 세부 실적이 공개되고 오후 10시 30분에는 삼성전기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 9시 30분에는 미국 PCE 물가지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7월 31일 새벽에는 아마존과 애플 실적까지 이어집니다. 이 정도면 7월 말은 반도체 투자자들에게 단순한 실적 시즌이 아닙니다. 한 달 전체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검증 구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적이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향후 AI 자본 지출입니다. 캐펙스 가이던스입니다. 빅테크가 돈을 계속 쓸 것인지 데이터 센터를
수요를 계속 지을 것인지 AI 인프라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일정표에서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실적보다 향후 AI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미 과거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바뀝니다. 구글이 AI 캐펙스를 유지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재입니다. 인텔에서 서버 수요 회복 신호가 나오면 삼성전자의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논리가 살아납니다. SK하이닉스 실적에서 HBM 수요와 장기 공급 계약이 확인되면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가 줄어듭니다. 삼성전자 세부 실적에서 메모리 회복, HBM 재도전, 파운드리 손실 축소가 확인되면 재평가의 명분이 생깁니다. 삼성전기 실적에서는 MLCC와 AI 서버 부품 수요가 중요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까지 이어지는 실적은 AI 투자가 특정 기업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빅테크 전체 흐름인지 확인해 줄 겁니다. 7월 말은 시장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구간입니다. AI 수요는 진짜인가? 빅테크는 돈을 계속 쓸 것인가? 삼성전자는 그 수혜를 숫자로 가져올 수 있는가? 트럼프와 이란 긴장 완화도 중요합니다. 첨부 자료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트럼프와 이란 긴장 완화는 유가와 금리 부담을 낮추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고금리 장기화 부담이 다시 커집니다. 그럼 반도체와 AI 성장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중동 긴장이 완화되고 유가가 내려가면 시장은 안도합니다.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AI와 반도체 같은 성장주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 뉴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유가와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도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주가는 글로벌 금리와 환율, 유가, 외국인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도체 자체만 좋아도 유가와 금리가 흔들리면 주가는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는 실적과 매크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이재용, 최태원, 이혜진이 미국에서 젠슨 황을 만난다는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재계 회동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엔비디아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오픈AI와 엔트로픽 CEO 합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메모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AI 가속기에서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AI 서비스와 플랫폼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AI, 엔트로픽이 연결되면 AI 모델, 반도체, 데이터 센터, 메모리, 클라우드가 한자리에서 논의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시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 투자는 진짜 계속되는가? 이번 회동은 그 질문에 심리적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 흔들렸지만 현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강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회동의 의미는 더 큽니다. 첫째, HBM4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는 더 높은 성능의 HBM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차세대 제품에서 다시 공급망에 깊게 들어갈 수 있다면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칩 수요가 너무 커지고 고객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원한다면 삼성 파운드리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냉각과 로봇, 자동화,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젠슨 황 회동은 단순히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AI 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그림을 원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는 그림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HBH 공장 뉴스도 같은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HBH는 냉난방 공조입니다. 단순히 에어컨이나 공조기기 사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냉각이 핵심입니다. 고성능 GPU와 HBM이 빽빽하게 들어간 서버는 엄청난 열을 냅니다. 전기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열을 잡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렉트 그룹 인수를 통해 대형
공조와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으로 들어갔고 광주에 HBH 공장을 추진하면서 북내 생산기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체로 사업축을 넓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냉각, 로봇, AI 공장 자동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 조각들이 연결되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를 메모리와 파운드리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너머에 AI 인프라 시장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급등락과 별개로 중장기 재평가 포인트입니다. 로봇 조직 신설도 중요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로봇 테마로만 보면 얕습니다. 삼성전자에게 로봇은 제품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산 시스템을 혁신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AI가 공장을 24시간 최적화하고 로봇이 물류와 생산을 자동화하고 냉각 솔루션이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는 훨씬 넓어집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칩 하나가 아닙니다. 칩을 만들고, 시키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자동화하는 전체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등을 볼 때 본주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 로봇 장비주, 전력 인프라, 기판과 패키징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사업 확장이 시작될 때 어디에 거래 대금이 먼저 붙는지, 어느 종목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조용히 들어오는지 이 돈의 길목을 찾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주도주 알림센터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단기 전망을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알파벳 실적에서 AI CAPEX가 유지되거나 상향되고 구글 클라우드 성장이 이어지며 인텔 실적에서 서버 CPU 회복 신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재용, 최태원, 이혜진, 젠슨 황 회동이 AI 인프라 협력 기대를 키우고 미국 반도체 강세가 며칠 더 이어지며 외국인 전기전자 매수가 계속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 낙폭 과대 반등이 아니라 재평가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 반등 물량은 장중 눌림에서 수급이 유지되는지 보면서 일부는 홀딩, 일부는 수익 관리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무리한 물타기보다 계좌를 무겁게 만든 위험 물량을 정리할 기회로도 봐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강한 시나리오에서도 시초가 추격이 아니라 눌림에서 외국인 수급과 후방 밸류체인 확산을 확인한 뒤 분할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한 회복 시나리오의 핵심은 하루가 아닙니다. 연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알파벳 실적은 무난하고 AI 투자도 유지되지만 시장이 투자 회수 속도와 유가, 관세 이슈를 계속 경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강하게 올랐다가도 장중 매물이 나오고 다시 눌림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전강 후약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장기 보유자는 산업 논리가 살아있다면 핵심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을 확보하고 눌림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본점만 기다리기보다 반등 때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묻힐 것 같다는 감정으로 따라가기보다 장중 저점과 종가의 힘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바닥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면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조심 시나리오입니다. 알파벳 실적에서 AI 투자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오거나 클라우드 성장 둔화가 확인되고 SK하이닉스 ADR 약세가 이어지며 미국 반도체 급등이 하루짜리 반발 매수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과 관세 이슈가 더 커지고 외국인 전기전자 매수가 하루 만에 끊긴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 보유자는 산업 논리가 실제로 훼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수급 흔들림이라면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지만 빅테크 AI 투자가 줄어든다는 신호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보유 논리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단기 반등 물량은 빠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장 초반 강했지만 장 후반에 밀리고 외국인 매수가 끊기고 후방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일부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절대 무리한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신규 매수자는 관망이 우선입니다. 조심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다음 눌림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첫째, 반등 시 무조건 매도보다 홀딩과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아무 종목이나 붙잡고 버티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도체 대형주, 실적이 살아있는 후방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돈이 퍼지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살아난다면 삼성전기, 반도체 소재 부품,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로봇 자동화까지 돈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포모를 조심해야 합니다. 장 초반 5%, 6% 급등을 보면 지금 안 사면 늦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는 강한 출발 후 장 후반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격보다 확인입니다. 넷째, 현금도 포지션으로 봐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알파벳 실적 이후의 방향성, SK하이닉스 실적, 삼성전자 세부 실적, FOMC와 PCE까지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몰아사는 장이 아니라 확인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장입니다. 이제 약속드린 돈의 길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재평가를 받는다면 돈은 본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반도체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판과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냉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로봇 자동화와 AI 공장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전후로 반드시 후방 수혜주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장중에 혼자 다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세력들이 먼저 싹쓸이하는 핵심 수혜주의 실시간 매수 타점 후보를 정확한 주파수로 필터링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전 장비주와 기판주,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에서 먼저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포착하고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늦게 보고 따라가면 이미 가격은 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 반드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알파벳 실적에서 AI CAPEX가 유지되거나 상향되는지입니다. 둘째, 구글 클라우드 성장과 AI 수익화가 확인되는지입니다. 셋째, 인텔 실적에서 서버 CPU와 데이터 센터 수요 회복 신호가 나오는지입니다. 넷째, SK하이닉스 ADI 약세가 일시적 노이즈인지 다시 국내 반도체를 흔드는 변수가 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 전기전자 매수가 며칠 더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삼성전기와 소부장, 데이터 센터 냉각, 전력 인프라, 로봇 관련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일곱째, 유가와 관세 이슈가 다시 시장을 누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7월 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실적 발표에서 AI 수요가 숫자로 확인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체크 포인트 없이 삼성전자를 보면 급등에는 추격하고 조정에는 공포에 팔게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변동성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증시는 전강후약이었지만 시장의 중심은 다시 반도체와 AI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반도체 반등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알파벳 실적, 유가, 관세, SK하이닉스 ADR, 7월 말 실적 시즌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합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강하게 샀습니다. 미국 반도체는 급반등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과 주요 수출국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최태원, 이혜진이 젠슨황을 만나는 글로벌 AI 회동은 한국 기업들이 AI 인프라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 메모리 기업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반도체, 냉각, 로봇, AI 공장,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확장되는 그림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 초반 강했지만 장 후반에는 시장의 확인 심리에 밀렸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다시 반도체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의 우선순위는 전쟁 뉴스보다 실적입니다. 유가보다 AI CAPEX입니다. 단기 흔들림보다 외국인 수급 정상화입니다. 삼성전자의 단기 전망은 알파벳 실적과 인텔 실적, 그리고 7월 말 북미 반도체 실적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강한 회복 시나리오에서는 핵심 물량을 유지하고 눌림에서 분할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흔들림을 인정하고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심 시나리오에서는 현금을 남기고 무리한 추격과 물타기를 피해야 합니다.
합니다. 이 기준을 갖고 시장을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을 맞추는 것보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돈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거래대금과 수급에 남습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